안녕하세요, 김산책입니다. 저번에 수초어항 영상을 올린 지 2주가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그 수초항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엔젤이의 모습과 수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엔젤이가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경 수초는 위로 조금 자란 것 말고는 변화가 없어 보이죠. 노르스름한 것도 여전한 듯 하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답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초의 강합성을 위해 틀어둔 이산화탄소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기도 했고 바닥재도 소일이고 해서 그런지 pH가 5점대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pH는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수초를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은 6.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pH를 6.5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뼈산호를 준비했습니다. 뼈산호는 pH를 높이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뼈산호를 이렇게 둔 지 이틀 정도가 지났으니 테스터기를 통해 얼마나 높아졌는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약 테스터를 통해 pH를 확인할 때는 먼저 스포이드를 어항물로 몇 번 헹궈주고 마찬가지로 시약통도 조금 헹궈줍니다. 저는 2mm 정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시약을 2방울 넣어주고요. 꼭 뚜껑을 닫아주도록 합시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스며들어 pH가 낮게 측정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바라는 수치는 6.5인데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뼈산호의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네요. 조금 반 정도를 덜어줬습니다. 7.0 이상. 말씀드렸듯이 너무 높아도 좋지 않습니다. 양을 줄여줬으니 원하는 수치가 되길 바라고 기다려야겠습니다. 이 정도의 양으로 6.5가 될 수 있길 바라야겠어요. 다음날 측정해보니까 6.5가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뼈산호를 두고 2탄을 돌린 게 한 3, 4일 정도 됐는데 그 사이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보다는 제법 푸릇푸릇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끼도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조명 시간은 예전과 동일하지만 환수 주기와 pH가 다르기 때문에 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근에 철분 고체 비료를 추가했는데요. 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철분 같은 경우에는 액체 비료를 쓰고 있었지만 소모되는 양이 좀... 뭐고? 살 움직이는데? 아... 네, 벌레네요. 이 친구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액비는 해픈데 고체 비료는 심어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한 느낌이 듭니다. 썰과 이 비료 덕분에 환수를 정말 자주 해줘야 되는데요.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이만한 양의 물을 환수해주고 있습니다. 환수는 물갈이를 의미합니다. 물 속에 있는 양분은 많은데 수초는 모든 양분을 다 빨아당기지 않기 때문에 남아도는 양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환수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하고요. 이보다 더한 노력이 깔끔한 수초항을 운영할 때 필요합니다. 힘들기는 정말 힘들지만 수초가 자리를 잡고 자라난 모습을 본다면 노동의 대가가 어마어마함을 느끼고 수초항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저는 아직 풍성하게까지는 운영해보지 못했지만 저번에 운영하던 수초항을 통해 느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수초항을 통해 제대로 느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인스타에 업로드했던 2촉이 자라나 있던 워터코인에서 한 촉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 친구들의 성장한 모습이 참 기대됩니다. 알테란테라 레이네키 미니는 예전과 비교하면 조금은 더 자랐습니다. 근데 이끼가 너무 많이 껴있네요. 아무래도 조명 시간을 좀 줄여줘야 될 것 같네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로 줄이고 환수를 조금 더 자주 해줘야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포인트 수초 중에서 맨 앞에 있던 킹크림슨의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낮은 pH에 데미지를 입은 건지 아니면 수상엽이 높고 수중엽이 나는 시기인 건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기다란 수초인 사지타리아는 데미지를 입었던 부분이 녹았습니다. 새순이 나서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망한 느낌이 적잖이 있어서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엔젤이들은 그런 제 맘을 모른 채 이렇게 저만을 보며 밥을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끼 관리를 위해서 체리새우도 입수했습니다. 펀치질을 통해 열심히 관리해주고 있지만 영양 과잉 때문인지 역부족입니다. 꽤나 많이 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질산염과 같은 다른 키트를 추가 구매해서 수조 내 상태를 체크하여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지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의외로 정상적일 수도 있고요. 수조 관리는 이런 식으로 수조 내의 상태를 여러 키트를 통해 체크하여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pH 키트를 들인 지는 좀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몰라서 조금의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력을 한다면 그만큼 안정적이고 깔끔한 수조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끼는 군데군데 껴 있습니다. 주로 조명을 세게 받는 곳과 스크래퍼가 지나가지 않는 곳에는 이끼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과기에도 껴 있고요. 이산화탄소 확산기가 있어 스크래퍼가 지나가지 못하는 곳에도 껴 있고요. 수조 벽면에는 엊그제 스크래퍼로 밀어서 깨끗했던 벽이 또다시 이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명 시간이 문제인 것 같네요. 뭐든 과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군데군데 껴있네요. 예전에 환소를 자주 해주지 않고 관리 방법을 하나도 모르던 때에는 이끼를 보면 참 안타깝기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대충 이런 상태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주면 좋아지는지 약간은 알게 되어서 그런지 큰 스트레스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여기고 말이죠.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새우 친구들이 열일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 친구들 열심히 펀치질 하는 거 보면 정말 귀엽습니다. 이렇게 수염이 흩날리는 걸 보는 것 또한 재미지고요. 이 친구는 유독 발색이 좋아 보이네요.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전 이런 아이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색이 되게 선명하면서도 뭔가 광택이 느껴지는 그런 것. 정경수초가 너무 위로 자라서 조금 잘라줬더니 정말 볼품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다듬기라도 하듯 관리를 해주고 잎에 달린 둥근 것은 포낭이라고 하네요. 이 포낭을 통해 세팅 초기에 부족한 양분이나 박테리아 등을 흡수하여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이 정경수초는 니그로 워터런으로 러너를 하는 식물입니다. 러너란 이런 식으로 뿌리가 길게 뻗어가면서 새순이 하나 둘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예로는 쿠버펄과 헤어그라스가 있겠네요. 지금 이 친구는 이렇게 길게 아래로 뻗어가면서 새순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불청객이 보이네요. 물생활을 하면서 수초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불청객, 달팽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친구는 원뿔 형태의 모습으로 마치 그 모습이 삿갓 같다고 하여 삿갓 달팽이로 불립니다. 무해한 친구이지만 막상 계속 보다 보면 관상을 많이 해치는 편이라 저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정말 보기 싫은 친구입니다. 그렇게 수초들의 경과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원래 수초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는 동안 계속해서 아기들이 밥을 달라는 신호를 주기에 밥을 조금 주기로 했습니다. 저녁 즈음에 밥을 배불리 먹은 아이들이지만 빠른 성장을 위해 깊은 고민 없이 바로 줍니다. 실은 여기서 낮은 pH 탓인지 아님 정말 원래가 약했는데 환경까지 안 따라줘서 그런지 몇 마리가 좀 죽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모여있는 수조에서보다는 보다 더 편하게 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쪽에 비해서 탈락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아이들의 움직임도 괜찮고 먹이 반은 또한 덩치 큰 경쟁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주 편하게 먹고 있습니다. 나름 2주 이상이 흘러서 그런지 그 사이 적응을 하고 꽤나 잘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덩치 큰 아이들은 가장 처음에 입수해 있던 아이들이며 여기서 먹이를 잘 먹고 잘 자란 개체들입니다. 큰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뻗은 핀이 상당히 길고 예쁘게 자라 있습니다. 장래가 기대되는 아이들입니다. 보통 바깥의 수조나 여기나 아이들의 배부름 정도를 체크하는 기준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배가 얼마나 불러있나를 눈으로 보고 체크합니다. 지나가는 할머니께 여쭤봤을 때도 배불러 보인다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급여를 해주는 편입니다. 밥도 줬고 촬영을 하느라 조명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끼가 과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2탄을 꺼주고 조명을 꺼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대로 끝내면 아쉽죠. 이곳에서는 처음인데 핸드폰 조명을 통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수조 속에서 아이들이 날갯짓을 하며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때론 이렇게 먹이를 찾는 것 마냥 몰려다니기도 하고 먹이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밥을 찾아다니기도 하는 이 돼지들. 저는 아마도 이 아이들을 다 키울 때까지 먹이 급여의 적정량을 모르지 싶습니다. 거의 아이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퍼부어주고는 하는데 마주칠 때 주인아 이제 그만 줘도 돼 라는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물고기는 배부른 정도를 못 느낀다고 하는데 암만 그래도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 밥을 원하는 몸짓 자체가 되게 줄어드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 친구들은 그게 없습니다. 또 말하지만 뭐든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것은 좋지 못합니다. 적게 주면 굶어 죽고 많이 주면 배 터져 죽으니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영상은 많이 찍어두지 못했네요. 그 전에 사진을 조금 찍었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요. 카메라의 셔터 속도를 조절하다가 우연히 재밌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사진입니다. 이 수조에는 검은색의 시트지가 붙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더 깊이감 있게 보였습니다. 뒷부분이 완전 검게 나와서 그런지 아이들의 모습이 더욱 잘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초 사이를 자유로이 누비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집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도 베타 어항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베타 어항 이후에는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을 살짝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